연방의회가 셧다운 우려가 높아지자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 조정 한도안과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 종료됩니다.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아파트 렌트비는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렌트비 중간값은 1년 전보다 15%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파워블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역사상 10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또다시 복권 열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늘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갓갓으로 모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관련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서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만일 렌트비 보조를 신청했다면 일단 강제 퇴거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시행돼 왔던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 이 조치가 오늘 시효가 만료되면서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는 72만 4천여 명, 밀린 렌트비만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People aren't ready. People are still suffering under the pandemic.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money that they lost due to either unemployment or other crises during the pandemic. 따라서 건물주들은 법적으로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주정부가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 놓았다면 일단 강제 퇴거 조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내일부터 렌트비 보조금 신청을 제출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보호기간 확대를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Those post-moratorium protections are in place. It remains our responsibility, and this is my baton,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현재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엔 30만 9천 가구 이상이 신청한 상태이며 이 중 5만 5천 가구에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세입자가 많다는 겁니다. I don't understand why there is a challenge, especially since there's no repercussions and there's no downsides to doing it. There's just a general indifference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선 렌트비 지원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보조금 신청 마감은 없는 만큼 기금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비롯해 앞으로 3개월의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밀린 렌트비는 세입자당 최대 18개월까지만 탕감되며 이외에 미납 렌트비가 남아있다면 이는 세입자의 몫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팬데믹 동안 하락했던 아파트 렌트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 정보 웹사이트인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렌트비 중간값은 1,300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1년 전보다 15%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전국 렌트비 중간값은 16.4% 급등했으며 팬데믹 이전보다 렌트비 오름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동안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던 젊은 층이 대도시로 이사하고 중년층은 집을 팔거나 렌트를 축소하면서 렌트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스 피네서 전국 아파트 협회 회장은 렌트비는 앞으로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불안정과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ve seen repeated violations now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take very seriously.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쏘아 올린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9월에만 벌써 세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평가하는 단계라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We'll just have to see that capability right now. It would be my assessment that the homeland would be safe and secure.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등 동맹과 협의해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는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럽 국가들이 주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집에 배달원을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꽃배달을 가장해 집에 있는 여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버캐드의 한 주택에 꽃 배달원으로 위장한 남성이 집에 있던 여성에게 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문이 열리자 남성은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여성은 몸에서 테이저 침을 제거하고 두 아들이 있는 2층으로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 남성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여성이 집에 있는 시간을 살피기 위해 다른 시간대에 집 근처를 관찰했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해충업체 직원인 척 마스크를 쓰고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5피트 8인치 신장에 170파운드 체구의 4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박쥐에 물린 80대 남성이 관경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은 지난 8월 중순쯤 레이크 카운티에서 87세 토마스 크롭 씨가 잠에서 깨어난 후 목 주변에서 박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포획된 박쥐에서 관경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롭 씨는 박쥐에 물린 지 2주가 지나서 목 통증과 두통, 손가락 마비 증세에 이어 사지가 마비되는 관경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한 달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리노이주에서 사람이 박쥐에 물린 뒤 광견병으로 사망한 것은 지난 1954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크롭 씨의 집 주변에서 수십 마리의 박쥐떼가 발견됐고 통로를 통해 때로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쥐의 이빨이 매우 작아 물린 자국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박쥐가 주택 주변에 있을 경우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인간 광견병 사례는 매년 1건에서 3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넉 달 넘게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복권 당국에 따르면 파워볼은 지난 6월 5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6억 2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쌓인 당첨금은 미 역사상 10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워볼 당첨금은 지난 2016년에 15억 8,630만 달러였으며 1등 당첨 복권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한편 다음 파워볼 복권 추첨은 10월 2일 오후 8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중단 이후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6만 2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1만 1,000건 늘어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시건주의 자동차 산업 부품 부족에 따른 단기 해고,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신청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회계 문제 등이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는 연말,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멕시코와 유타주 그리고 콜로라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행 전문 웹사이트 익스피디아는 올 연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로 멕시코 해변 휴양지와 스키장이 몰려있는 유타주, 콜로라도주의 산악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버진 아일랜드주 세인트 크로익스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등도 최근 검색이 급상승한 지역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올 추수감사절 전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인 12월 28일은 공항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팬데믹 동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불가능했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의 11%와 중학생 3%가 최근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된 것이 전자담배 사용률을 급감시킨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전자담배를 멀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FDA가 과일향 등이 첨가된 제품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소년 흡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8%에 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2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담배 업체 500여 곳은 FDA 요청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에 용이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FDA는 조만간 전자담배 업체별로 퇴출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통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전동화 비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전용 전기차 GV60를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온라인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하고 GV60의 디자인 철학과 주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GV60는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고성능 EV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차량 하부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 효율을 높이고 부스터 모드 사용 시 정지 상태에서 4초 만에 최대 62마일까지 도달하는 강력한 주행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키 등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신기술도 대거 탑재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조만간 GV60의 북미 시장 판매 시기와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추문과 갑질 논란, 비자 발급 비리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주 몽골 대사관. 그런데 이번에는 대사관 소속 영사가 현지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주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영사로 일했던 A씨. 통역사인 30대 몽골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가 몽골인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거짓말을 잘한다며 비하 발언을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외교부에 낸 경위서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 폭력 행위나 강제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는 달랐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추행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나간 또 다른 영사도 A씨가 만취 상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 여성과 약 500만 원에 합의했고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또 한국행을 희망하던 피해 여성의 불법 체류 전력을 알면서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고 비자를 내줬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국정원 출신의 또 다른 몽골 대사관 직원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는 등 해외 공간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조치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비위 기강 회의를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는 질문부터 입장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주시면 되는데, 네 2대2로 나눠졌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토론이 본격화되자 핵심 수사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설계는 내가 했고 네.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고 네. 그러니까 네.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의 창끝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뭉특하다며 반격했습니다.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팀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대안을 비판했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도 또 특수본 주장을 동의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을 끌기다. 부동산 값이 더 올라야 이 수익이 환원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민주당 후보들은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갖고 이번 경선의 판세를 결정지을 주말 3연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바뀌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홍보하는 단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홈페이지.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고 독도는 미양쿠르 암초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외판 구글 지도를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산림청에 등록된 한국무궁화연구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류는 처음이 아닙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해외판 구글 지도를 아무 검토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2년 전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독도 관련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재발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국가기관들은 지도를 전수조사했고 일부 기관들은 현재 오류가 없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해수부와 농림부 소관 기관 등 18곳에서 같은 오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부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사이트가 많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각 부처의 설명인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패러디가 쏟아지고 달고나 키트는 3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It'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 정말 끝내준다. 기생충 현상 같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쏟아진 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과 영국에서 1위에 오르더니 76개국을 휩쓸었습니다.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456억 원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살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등 단순한 놀이로 잔혹한 경쟁 사회를 선명하게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의 불평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해고된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등 영웅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서사는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작품에 등장한 한국의 옛 놀이들도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달고나 게임이 최고 인기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핥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소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배우들이 입은 트레이닝복은 넷플릭스 창립자도 인증샷을 올렸고 달고나 키트와 양은 도시락도 국내 가격보다 10배 넘게 비싼 약 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콘텐츠가 할리우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야생 표범이 주민을 공격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눈빛을 지닌 야생 표범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러 마당에 나온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수상한 기척을 느낀 주민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렀고 전세가 역전된 표범은 주랭랑을 치는데요. 현재 언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게이트로 진입하기도 전에 한 승객이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고 날개로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은 해당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일로 항공편의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30대 남성은 날개에서 뛰어내려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인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쯤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출이 관측됐다고 전하며 화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화를 이어가고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은 지난 2018년 폭발에 가옥 700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순찰차가 독수리와 부딪혀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조수석 앞 유리창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운전을 하던 경찰관은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고요.
경찰관은 독수리와 충돌할 때 총이 발사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지만 차와 충돌한 독수리의 생사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인천에서 승용차가 6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안내데스크 위로 쿵! 차량 추락 날벼락입니다. 지난 27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폭스바겐 한 전시장인데요. 난데없이 안내데스크 위로 쿵 떨어지는 자동차. 전시장 2층에 있던 차량이 유리 난간을 뚫고 6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날벼락을 맞은 안내 직원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 참혹한 사고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을 닦는 일을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주차를 하던 중 차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벌어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직원은 무면허 운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알약 형태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모든 변이의 효과입니다. 머크사는 현지 시간 29일 연구실 실험 결과 자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가 변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크사의 감염병 책임제는 감염병 단체 연례회의에서 자체 실험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 변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겨냥해 설계됐는데요. 하지만 몰누피라비르는 중합 효소를 표적으로 삼아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초기에 투약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알약 형태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올 경우 코로나19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사는데 돈을 얼마나 써보셨나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뭘 넣었길래 쿠키 한 봉지에 1,000만 원입니다. 초콜릿 쿠키 사이에 달콤한 하얀 크림이 들어간 쿠키. 국내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쿠키 한 봉지가 고가에 거래될 만큼 인기입니다. 실제 한 이용자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쿠키 한 봉지를 $10,000,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쿠키에 새겨진 희귀 캐릭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16종 포켓몬 캐릭터가 새겨진 한정판 쿠키를 출시했는데요. 그중 포켓몬 작품 내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전설의 포켓몬 뮤를 손에 넣기 위해 수집가들과 포켓몬 팬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이 팬들 사이에 고가에 거래된 건 처음이 아닌데요. 올해 초에는 포켓몬 캐릭터 리자몽이 그려진 카드가 우리 돈 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이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미국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 지갑엔 당첨 복권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자비스 씨는 우리 돈 5,300만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는데요. 그런데 당첨금을 받기도 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지갑에선 당첨된 복권이 남아 있었는데요. 복권 당첨 당시 그는 신분증이 없어 일주일이 다 되도록 당첨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첨금을 받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당장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자비스는 해변에 떠 있는 자신의 보트 옆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현지 경찰은 자비스가 배를 묶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자비스가 사망하면서 복권 당첨금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한 오래된 저택에서 옛 금화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택 공사 중 돈벼락 14억 원 금화 발견입니다.
400년 가까이 된 프랑스 저택을 수리하던 석공들이 벽을 뜯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는데요. 프랑스 혁명 전에 주조된 금화 200여 개를 발견한 겁니다. 가치는 우리 돈 14억 원. 금화는 금속 상자에 들어 있었는데 이 보물 상자는 당시 부유한 상인이나 지주의 저금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횡재한 저택 주인은 발견된 금화 중 4입만 기념품으로 갖고 나머지를 모두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귀한 건 1646년 제작된 태양왕 루이 14세가 새겨진 금화인데요. 우리 돈 약 1,100만 원에서 입찰이 시작돼서 6배가량 오른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저택 주인과 금화를 발견한 석공 3명이 나눠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한 주택가에 나타난 악어를 순발력 있게 제압한 남성이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 쓰레기통으로 악어 제압입니다. 자, 지난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 앞마당. 입을 벌리며 공격 태세를 취한 악어를 향해 한 남성이 커다란 쓰레기통을 밀어붙이는데요. 악어가 나타나서 제압에 나선 겁니다. 악어는 꼬리를 심하게 거세게 흔들어 보지만 결국 힘겨루기 끝에 완전히 포획당하는데요. 근처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있어서 위험천만했던 상황. 내 아이와 이웃집 아이를 보호할 생각뿐이었다는 해당 남성의 용감한 대처에 위기에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요. 포획한 악어는 인근 숲으로 돌려보내졌고 해당 남성은 마을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내일은 MBC 아메리카 창사 1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MBC 아메리카를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MBC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께 공정성과 지역성을 추구하는 고품격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뉴스 투나잇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